안녕하세요, 린윤맘이에요. 자기 전에 지금 세수하고 로션 바르고 잠깐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 인치님 중에 보나제이님이 저한테 단백질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운동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뭐 헬스 트레이너도 아니지만 제가 1년 가까이에서 12kg 정도 감량을 하는 사이에 단백질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단백질을 굉장히 잘 챙겨 먹었어요. 뭐 식욕 억제제 같은 거는 몸에 잘 맞지 않아서 가르시니아만 먹어도 제가 배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뭐를 안 먹을지 뭐 어떻게 하면 억제를 할지 고민을 하기보다는 어떤 양질의 단백질을 잘 챙겨 먹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왔고, 그렇게 1년 동안 12kg를 감량하면서 단백질이나 근손실은 하나도 없이 체지방만 감량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제가 먹었던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떻게 먹었는지 조금 막간을 이용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잠을 자려고 해요. 동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너는 기승전 단백질이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저는 친구들이 피곤하다 그래도 단백질 먹으라고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해도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챙겨 먹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날 기승전 단백질녀라고 동네 친구들 중에 저를 그렇게 부르는 친구도 있는데, 우리 몸이라는 것 자체가 단백질이라는 유기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먹는 식습관을 보면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는 거는 아미노산이라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은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비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서 알아서 음식이나 무언가를 통해서 합성이 되지만 필수 아미노산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이 나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정말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식욕도 더 땡기는 것 같고 몸이 굉장히 피곤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음식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도 있지만 운동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다른 식품으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이제 단백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단백질을 하루에 얼마나 섭취해야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단백질은 자기 몸무게만큼 정도는 드셔야 돼요. 50kg이신 분들은 50g 정도는 드셔야 되고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활동량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몸무게 1.5배 정도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거를 제가 계속 인지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운동을 막 열심히 할 때는 의식적으로도 운동 끝나고 단백질을 먹고 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챙겨 먹었는데, 이제 지금은 그 정도는 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제가 뭐 몸무게 2배씩 해가지고 100g까지 챙겨도 먹어봤는데 단백질이 먹는 대로 다 흡수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막 근육이 막 생기고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몸무게만큼의 단백질은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을 조금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백질을 잘 챙겨 먹고 적당한 운동은 정말 하루 생활에 그 활력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조금만 해도 허리가 아프고 근력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피로도가 많이 쌓이게 되면 확실히 그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오히려 피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피로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조금씩은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아파트 헬스장으로 시작해서 8kg 정도를 감량하고 나서 제가 원하는 다른 운동을 배우러 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파트 헬스장부터 다니시면 조금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인치님께서 단백질을 추천해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집에서 단백질을 이거저거 꺼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욕심내서 사놨다가 먹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너무 좋아해서 쟁여놓은 것들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단백질 종류를 살펴보면 이제 고기, 닭가슴살, 그리고 이렇게 생으로 된 닭고기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꼭 가슴살만 먹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요런 거 요즘엔 에어프라이기 있으니까 한 번에 돌려서 먹기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귀찮을 때는 이제 요런 거를 먹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여자 몸이라는 것 자체가 이런 가공육을 많이 먹으면 자궁이나 이런 데 축적되는 게 좋지는 않대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제 요런 거 이렇게 먹기 좋게 나온 것도 이제 너무 성분 자체가 좋지 않고 가공을 좀 심하게 했다 하는 것들은 잘 먹지 않고요. 웬만해서는 좀 순수하게 되어 있는 제품으로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프로틴 빵이 있어요. 빵도 프로틴이 있다는 거. 요즘에는 프로틴 빵 종류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컵케이크 형태로 나오는 회사가 있고,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쉬폰 케이크 형태로 나왔고요. 이 친구도 이제 촉촉한 케이크 형태예요. 그래서 프로틴 빵들도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빵을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제 프로틴 빵 같은 것도 한 번씩 먹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식물성 프로틴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물성 프로틴들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잘 나와요. 또 거기 제품들이 유전자 조작 콩을 쓰지 않고 논 GMO 콩 이렇게 써서 양질의 콩 단백질을 잘 함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도 N사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데 단백질이 함량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 도움 많이 받았고요. 이것도
A사 뉴트리라이트 제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도 한 번씩 우유에 타주면은 성장에 도움이 많이 돼서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도 유사 선물 받았어요.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있고요. 선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올카니카라는, 이거 좋아가지고 제가 인스타에도 몇 번씩 이거 1+1 행사할 때마다 잘 올렸는데, 이제 요 라인은 단종이 되고 새로운 라인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식물성 단백질들은요, 곡류나 콩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유전자 조작 콩으로 만든 거는 절대 안 드시는 게 좋다는 거. 저는 성분이 좋지 않은 거를 먹을 거면 그냥 아예 안 챙겨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영양제도 그렇고 뭐든 그래요. 그래서 이왕 내 몸을 위해서 챙겨 먹을 거면 좀 양질의 것을 잘 알아보고 챙겨 드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신랑이, 제가 사놓고 신랑이 먹는 것들인데,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아시겠지만 뭐 우유나 계란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제품이죠. 사람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이제 속이 부글거리시는 분들도 있고 배탈이 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단백질 욕심내서 몸무게 막 2배까지 먹었을 때는 우유도 많이 먹게 되고 이제 이런 제품들도 많이 먹게 되니까 속이 부글거리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나한테 맞는 단백질을 찾아가는 과정도 중요하고, 어떤 단백질이건 또 너무 내가 과하게 먹었을 때는 내한테 잘 맞았던 것 같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실제로 생식품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단백질을 더 선호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것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또 프로틴 써있자마자 저의 눈을 사로잡아가지고 몇 번 사먹은 제품이 있어요. 짠! 저 요거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트인데 프로틴이에요. 요플레에서 나온 건데, 요 한 병에 17g이 들어있어요. 꽤 많이 들어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비싸더라고요. 한 병에 거의 1,500원에서 2,000원 하는데, 그냥 커피 한 잔 안 사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병씩 뭐 사 먹을 때가 있거든요. 요것도 맛이 괜찮아요. 플레인도 있고 딸기 바나나가 있는데, 17g이면 달걀 2.5개 분량이래요. 그래서 뭐 한 번씩 먹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는 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단백질 빵을 종류별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저는 사실 이 중에서 한 개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요 프로틴 빵으로 영상을 찍어보려는 욕심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몇 개를 종류별로 사놨는데 몇 개월 동안 찍질 않았어요. 조만간 요 단백질 빵들에 대해서도 한번 리뷰하는 영상 찍어보고, 다음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단백질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더 했을 때쯤 영상을 찍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보나제이님이 저한테 단백질을 어떤 거를 먹냐고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금은 일단 요 프로틴 빵 하나랑 식물성 단백질을 즐겨 먹고 있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아니면 생 닭고기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 몸무게만큼, 이제 뭐 닭가슴살 한 팩 같은 경우는 100g에 22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럼 22g, 뭐 17g 이렇게 하면은 거의 뭐 39g 뭐 정도 되니까 40g이라고 치면, 이제 이런 식물성 단백질 하나 우유에 타 먹으면요, 단백질이 22g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60g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몸무게만큼의 조금 넘게 정도는 하루 단백질량을 섭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게 100% 흡수는 되진 않겠지만요. 그래도 이거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 식습관대로 먹는다면 떡볶이, 짜장면 이런 거에 단백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계란도 좀 삶아 먹고 고기도 좀 챙겨 먹고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생리전 증후군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게 되게 심했던 사람인데, 그 전 증후군 주에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차라리 탄수화물보다는 그런 양질의 것들을 먹었을 때 뭐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식욕이 폭발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잡힌 편이거든요. 다음에 이런 것도 조금 제가 제 뭐 이제 경험담 이런 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엄청나게 뭐 다이어트를 뭐 대단하게 성공적으로 뭐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래도 1년 정도 꾸준히 해가지고 12kg면 한 달에 이제 뭐 6kg씩 꾸준히 빼왔다는 건데, 뺄 수는 있는데 일단 근손실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니까,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조금 이제 평범한 사람의 다이어트 일상 이야기로서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이런 프로틴빵 리뷰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